네, 이번 시간에는 125페이지 챕터 4번 무효와 취소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효와 취소 이 파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법률행위, 즉 계약에 관해서 총정리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 먼저 이 계약은 성립하죠.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면 물론 이제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을 검토를 하지 않는다. 성립하면 그때 효력이 일반적으로는 생겨요. 근데 이제 효력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때 유효일까?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표시가 의사와 표시 간에 일치하고 하자가 없었던 거죠. 즉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가 아니고 사기 강박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고 만약에 그게 대리인이 행위를 했다면 대리권까지 다 있었던 거죠. 그러면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무효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단은 유효인데 그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됐죠? 우리 생각을 좀 잠깐 해볼까요? 무효가 되는 경우들 봐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125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데 125페이지 맨 밑에 무효와 취소 사유를 이렇게 표로 그려놨죠. 거기를 한번 봐보시면 거기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 근데 지금 이거 우리가 다 외우자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것에서부터 잠깐 보자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어.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는 무효예요. 또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행위 다 무효인 거죠. 또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예요. 됐죠? 그런 것들이 무효가 되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 예를 들면 우리 집 있는 그 애가 미성년자가 엄마 아빠 동의도 없이 법률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게 돼. 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잠깐 보셨는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이 소급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야. 아예 그 계약을 맺었을 때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일단 유효는 유효된 걸로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무효된 것을 보자고요. 이렇게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되면 이 경우에 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요 밑으로 와서 보죠. 이행하기 전이야. 그러면 이행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해도 야 우리 계약 무효인데 또 계약을 취소해서 무효가 됐는데 무슨 소리냐. 효력이 있어야 자기 말에 자기가 한 약속에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행을 했어. 이행한 후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준 것들을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부당한 이득인 거예요. 부당한 이득이 되면 그것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인 거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인 거다. 됐죠? 그래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돼. 됐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 경우에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만약에 X가 부동산이어서 등기까지 해줬더라도 그 등기도 돌려줘야 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보기라고요. 어쨌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 받은 것이 은행에다 놓으면 새끼를 치게 되잖아요.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돌려줘야 돼. 그래서 그 반환 범위를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이는 어떤 걸 모른다, 악이는 안다 그랬어요. 이 무효가 된 사실을 알았어 또는 몰랐어 이렇게 나눠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한 능력자는 반환 범위를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놓고 생각하세요. 이 경우에는 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됐죠?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할 때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을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구도를 놓고 갑니다. 일단 교재 125페이지 그 03번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여기를 잠깐 보시는데 여기서는 무효인 경우들 예를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한번 확인차 한번 쭉 가보시고 눈에 들어온 것만 보면 돼.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또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통정의 표시 이런 정도를 좀 보시면 되겠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게 제 착사강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12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126페이지 무효인 법률행위가 나와 있죠. 무효의 효과에서 여기서는 처음부터 동그라미 효과 발생 세모. 이 무효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전 동그라미 이행 세모.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 거죠. 근데 이행한 후야. 후 동그라미 부당이득 동그라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네, 여기까지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에 관한 얘기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봤으니까 그 내용들을 뒤에서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26페이지에 보니까 02번에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봐보면 무효는요. 일단 법에서 규정한 무효는 처음부터 그냥 확정적 무효라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야. 무효가 확정이 돼 있어. 이 말은 나중에 그 무효 행위를 추인해서 유효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적 무효라는 것을 법에서 또 인정을 해. 근데 이 유동적 무효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서 그거 공부했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무권 대리 행위를 공부를 했어요.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대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하면 보세요. 이것을 본인의 추인이 있었더니 그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로 이렇게 바뀌더라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유효를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근데 법에서 원칙은 이게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확정적 무효가. 됐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개념 정리만 좀 하시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한 가지 더 공부할 건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가 있으면 예를 들면 무슨 세종시 아니면 대관령 이런 데 지금 막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토지 거래할 때는 관청의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을 걸 전제로 해서 거래를 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그 거래는 이게 아직은 무효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됐죠? 개념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126페이지 이 1번 확정적 무효에서 두 번째 줄 원칙 여기에만 동그라미를 쳐두겠습니다. 원칙에다 동그라미 쳐두고 유동적 무효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두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03번에 보면 전부무효와 일부무효가 있어요. 전부무효, 일부무효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이 거래를 했어요. 요게 전부가 다 무효가 전부 무효인 거죠. 근데 일부 무효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유효. 그다음에 한쪽 표는 무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일부만 무효인 거. 요게 일부 무효다 이 말이에요. 됐죠? 전체 중에서 일부가 무효인 게 있어. 됐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무효는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무효로 가는 게 맞는데 나머지 이제 요거예요. 이 유효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게 일부 무효 문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무효는 전부가 다 무효라는 것이고 일부 무효는 일부 무효가 되는데 일부 무효인데 무효인 건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유효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이 내는 쌩쌩하게 사왔는데 와서 봤더니 괜찮은 부분도 있고 썩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썩은 부분은 우리가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썩은 부분 버리는 건 맞아. 그런데 이제 쌩쌩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무효로 돌릴 것이냐, 그냥 없는 것으로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거라도 먹을 거냐. 요 문제가 일부 무효다. 그런데 원칙은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은 원칙이 이게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무효가 원칙. 그래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사자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사실 왜 내가 그 사과 썩은 걸 먹겠냐고요. 썩은 거 버리고 나머지 부분도 내가 돈 돌려받고 다시 거래하는 게 낫지. 새 거 사다가 먹는 게 낫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라도 괜찮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값을 좀 깎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거라도 내가 그냥 값을 깎아준다면 샀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유효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무효인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는 것. 나머지 부분은 유효인 경우 이런 게 인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인 거다. 일부 무효 법리가 그런 것인 거다. 왜 이런 법리가 나오는지 이런 것은 이제 어떨 때 이렇게 가는 것인지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무효가 원칙, 나머지 일부 무효가 있구나. 요 정도 봐두십니다. 그거를 우리 교재에서 봐보면 그 137조 조문이 있어요. 거기에 법률행위 일부 무효가 나와 있죠. 거기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부분이 무효 동그라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 동그라미. 이게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 세모,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 거다. 그 밑에다가 일부 무효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 세모 해놓고 그 밑에 일부 무효 이렇게 써놓는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04번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고 갈 건데요. 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무효에 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법 공부를 할 때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런 얘기들이 잘 나오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상대방한테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무효야. 근데 이제 절대적인 것은 무효를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이 갑과 을 간에 X 매매를 했는데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인데 을이 병한테 다시 그거를 X를 전매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로 해서 넘겼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무효인 거 맞잖아요. 근데 그 무효를 갑이 그러면 무효니까 나한테 돌려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야. 근데 거기서
절대적 무효 밑에다가 원칙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이거 원칙 제목에다가 원칙 이렇게 쓰시고 상대적 무효 밑에다가 예외 이렇게 써둔다. 예외. 그 원칙이 뭐냐? 갑은 병한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행법규 위반이라든지 반사회질생이라든지 이런 무효들은 그 무효를 다른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인 거다. 근데 이제 상대적 무효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놨죠. 그 무효가 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어. 즉 뭐냐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지라도 이 사람이 병이 선의 제3자야. 그런 사실을 몰랐어. 그리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이런 무효를 뭐라고 하느냐?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봐두시면 126페이지 맨 밑에 누구에게나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이게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인 거죠. 절대적 무효. 요 정도만 해 두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행이 전환, 추인 요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128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128페이지 제3절 법률행위 취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1번에 의해서 취소 동그라미, 1단 유효 동그라미, 소급하여 무효 동그라미. 소급하여 밑에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써 놓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1단 유효인 것이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단 유효인 것이 취소를 했더니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 요게 취소다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설명이 됐지만 잠깐 한번 보시면 갑이 예를 들면 을하고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예요. 또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을 요렇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취소. 가능하다는 거죠. 거래한 그 사람한테. 설령 을이 병한테 X를 전매해서 지금 그 X가 원래 갑거였던 그 X가 병한테 가 있어도 취소를 을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이제 그러면 원래 이 매매 계약이 일단 유효였던 것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을 취소라고 한다. 근데 취소는 이렇게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당사자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 말고도 대리인도 될 수가 있고 대리인도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계인도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승계인, 대리인, 승계인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승계인은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승계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그 집 아들들. 갑이 아버지였었는데 갑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거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나중에 상속인이 돼서 승계인이 돼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한번 봐주시는데요. 그 2번에 취소권, 02번에 취소권 이렇게 놓고 2번에 취소권자가 있죠. 취소권자에다가 140조 조문을 봤더니 여기서 제 착사강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 착사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동그라미, 승계인 동그라미, 만이 동그라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근데 그 만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만. 그래서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 근데 이게 취소에서는 그래. 취소에서는 이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무효와 다른 점이에요. 무효는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03번에 취소의 상대방 나와 있는데 142조 거기서는 그 상대방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여기서 그 상대방, 여기서 그가 중요해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을을 말하는 거야. 거래를 한 그 상대방, 그 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갑이 취소를 할 건데 병이 누군지를 잘 몰라. 예를 들면 이게 부동산이어서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지금 등기부를 봤더니 병한테 넘어가 있네.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거래를 한 그 을한테 한다 이 말인 것인 거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취소의 효과 여기를 볼 텐데 취소의 효과 취소를 했더니 1번 취소의 소급표에서 처음부터 무효 동그라미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인 거다. 무효가 되면 3번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나와 있는데 1번의 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 거기 이행하기 전에는 앞에서 다 봤던 거 똑같아요. 전 동그라미 이행 세모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행한 후에는 후 동그라미 부당이득 동그라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의와 악의로 나누어서 그 반환 범위를 따로 정해놨는데요. 그건 됐고 2번에 반과라 2번에 제한 능력자의 특칙이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봐봅니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동그라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라고 한다. 네, 됐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07번에 가시면 130페이지 07번을 보십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예요. 보시면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인데 이 취소권자가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제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행위가 일단 유효잖아요. 그래서 나 취소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취소 안 해. 그러면 유동적 유효인 것이 확정적 유효로 돼버리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추인이라고 한다. 추인. 우리 앞에서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중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추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추인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취소 안 해 이런 뜻인 거다. 그래서 추인은 말 그대로는 추후에 인정하고 다른 말로 하면 취소권 포기한다. 취소 안 해 이 말인 거다. 그럼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임의적 추인이 나와 있는데 1번에 1번 봐보세요. 추인에 의해서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효력을 유효 동그라미 확정 동그라미 유효한 것으로 확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취소권의 포기다. 취소권의 포기 동그라미. 나 취소 안 해 이 말이거든요. 취소권의 포기. 이런 뜻인 거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갔더니 2번에 법정 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정 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만 잠깐 잡아보고 갑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있는데 이 추인과 좀 다른 것으로 이제 우리 의사표시를 할 때 명시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나 취소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추인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항상 그렇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 속에 추인으로 볼 만한 것들이 있어. 이런 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길까 봐 아예 법에서 봐보세요. 법정 추인 이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이걸 줄여서 법률 규정으로 어떤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간주해버리는 거야. 이런 것을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것들은 두고요. 법정 추인은 그 조문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하면서 두 번째 줄 추인 동그라미 본다 동그라미. 그 본다 밑에다가 간주 이렇게 써봅니다. 앞에서 우리 이제 용어로 잠깐 봤던 건데 간주해버리는 거야. 추인한 것을 아예 봐버려. 의지해버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1호부터 6호까지의 그 사유가 있으면 이런 뜻인 거다. 그 사유들은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때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무효와 취소 이 법률행위 총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법 총칙에 하나 더 남아 있는 것이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